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여다볼 뉴스, 어제 상황들 짚어봐야겠죠. 네, 추윤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긴박했던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네. 오전부터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총장 그 징계 관련 사항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토로를 했고요. 그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보안 문제로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은 그 과정에서 류 감찰관을 향해서 날 망신 주는 거냐, 사과하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아침 일이에요. 네, 결국 감찰위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가 요구와 네. 또 직무 배제 결정 모두 다 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 내렸고요. 근데 어제 정점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었죠. 네네. 행정법원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끌어야 했던 고기영 법무차관도 총장 징계 방침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네. 오늘 예정됐던 징계위 일정 자체가 지금 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어제 하루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이 지금 상황들 속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 우선 김준일 기자. 예. 행정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을 한 이유가 궁금해요.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예. 복귀해라라고. 근거는 뭡니까? 일단 재판부의 이제 뭐 인용 근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신청인 이제 윤 총장이죠.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있다. 손해가 있다. 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 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법무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법무부가 논리를 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의 법령의 취지를 지금 몰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재량권 행사는 더욱 엄격한 요건 아래에 이루어져야 된다. 법무부의 재량권 추미애 장관의 재량권 행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직무 배제 조치가 과잉하고 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때는 이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은 독립성, 중립성 그것이 중요해서 임기도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절차에도 하자가 있고, 게다가 여기서 만약 직무 배제를 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정지 일단 풀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김정훈 기자. 네. 감찰위원회는 또 어떻게 만장일치로 이 부적절하다, 징계 풀어라, 징계 청구 풀어라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 그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법리적으로? 예, 법리적으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직무 배제가 쭉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까? 아닐 것이라고 좀 봤습니다. 근데 네. 어제 사실 의외의 장면들은 감찰위원회에서 나왔죠. 그 감찰위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을 담당한 검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어요. 고성이 오가고 그 고성이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밖에까지 소리가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들을 좀 정리하면은 예. 먼저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 이런 보고서를 썼던 이정화 검사가 있었죠. 예. 그 삭제 지시를 당신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박은정 감찰 그 담당관에게 면전에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내가 쓴 걸 당신이 삭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니까 이정화 검사가 아니요 삭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류혁 감찰관은
나는 업무에서 패싱을 당했다. 이제 이정화 그 위에 박은정 위에 류혁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패싱을 당했다. 나는 패싱 당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그 장관의 지시로 당신한테는 보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하라 그러는데 당신까지 거쳐가면 비밀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추 장관 지시로 바로 보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류 감찰관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니까 예. 이제 박은정 담당관이 나를 지금 망신 주려는 거냐 사과하라 그 자리에서 예 대놓고 좀 이렇게 직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 상황을 보는 감찰위원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야 내부가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를 뭐 바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감찰이 도대체 감찰관들 사이에 저런 설전이 오가는 거면 이 감찰이 어떤 절차로 된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위원들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징계 처분이나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조치 모두 부적절하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청구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 감찰위원 중에 몇몇 분은 그 절차뿐 아니라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낸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감찰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이게 뭐 권한 정도 수준이지 강제성을 갖진 않죠. 네,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냥 권고 정도 수준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론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부적절 결론이 나온 건 요거는 상당히 좀 무게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 법무부 차관이 사표 냈다는 게 또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친정부 3인방 이렇게 불릴 정도로 네. 좀 가까운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심재철 뭐 법무부 검찰국장 그런 그래서 이 차관까지 3명이 네. 좀 친정부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사표를 냈죠. 이유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지금 원래 열리기로 했죠. 원래대로라면 오늘 열리죠. 오늘 열려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청구권자예요.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참석하지 않고 법무부 차관이 주도를 해요. 위원장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차관인 내가 다 책임지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차관이 한 것 같다.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체 검찰의 생각입니다. 모든 평검사가 거의 다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고 이를테면은 대검 차장까지 조남관 차장까지 검찰 개혁의 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 발만 물러나달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저께.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총장 직무대행.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혼자 이거를 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라면은 뭐 한마디로 조직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뭐 나중에 검찰총장이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법무부 차관이고 사실 법무부 소속이지만 예전에 예.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한 거죠. 검찰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뭐 조직의 뜻에 전체적으로 반하는 거니까 중간에서 끼니까 차라리 그러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원래 빠지는 거고 차관까지 이렇게 위원장에서 빠지게 되면서 위원장이 없는 징계위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고기영 차관이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이게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차관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 그 고기영 차관마저도 나도 못하겠다 하면은 대체위원장을 뽑아야 돼요. 네. 그럼 대체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그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은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가 있는데 그 검사 가운데서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지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법무장관, 그다음에 차관, 그다음에 사실 서열상으로는 시무정 기조실장이에요. 기조실장이에요. 근데 시무정 기조실장은 이미 이 징계 방침에 대해서 반대를 선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구를 이제 위원장으로 앉힐 것이지? 이 부분이 좀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예상치 못하게. 사실은 어제 그 부랴부랴 그 추미애 장관이 총리를 만나고 대통령을 좀 면담이 있었는데 독대를 했었는데 물론 뭐 고기영 차관이 자기가 좀 물러난 뜻은 미리 밝혔겠죠. 뭐 더 이상. 그럼 그 뜻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부랴부랴 이제 법무부 차관
인선에 부랴부랴 나서기 위해서 어제 면담들을 이어갔던 것이 아닌가. 차관을 빨리 뽑아야지 위원장으로 앉히고 징계위 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까 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출근했어요. 바로 출근했어요. 윤석열 총장. 한 5시 10분에 출근했더라고요. 아예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무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옷 입고 출근을 했다 그럽니다. 하면서 한마디 했죠. 예. 40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5시 정도쯤에 5시 10분에 도착했대요. 5시 10분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 버티겠다. 네. 그리고 뭐 수사할 거 다 하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나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버티겠다. 버팀목이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뭐 동반 퇴진하라 아니면 자진 퇴진하라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도 나는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피력한 거예요. 나 스스로 물러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징계위가 연기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4일로.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를 열 방법이 좀 난감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위원장 차관이 그만뒀어도 사실 열려면 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못 연 거는 뭐 왜일까요? 일단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원이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열리는 게 일방적이다. 징계위원으로 누구누구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위원 명단도 아직 못 받았다. 우리가 방어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것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죠. 일단은 그래서 4일로 이틀을 밀어놨는데 그래서 차관이 누가 임명되는지를 조금 뭐 법무부는 바로 차관 임명에 착수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사퇴 발표하자마자 그러니까 누가 임명되는지 그게 오늘이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르면은 정말 빨리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징계위를 4일에는 분명히 열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네요. 수 장관은 그냥 무조건 열겠다. 그 감찰위원회 오전에 있고 나서도 징계위원회는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에 누가 임명되는지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아까 잠깐 김정은 기자 언급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면담이 있고 나서 뭐 연합뉴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부인했죠.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보고만 했다. 상황 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그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지금 그 인사에 대한 얘기가 어제 일단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상을 이 갈등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당연히 왜 논의가 안 됐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좀 완곡한 표현으로라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 국면이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으로 좀 예정돼 있는 그 공수처법에 연계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처법 그 개정안이 이제 정기국회 12월 9일 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인데 이 상황하고 공수처하고 어떻게 검찰 연결돼요? 개혁의 상징이거든요. 공수처법이 공수처 그 개정안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좀 강공 드라이브로 정부 여당이 가다가 그 이후에는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두 사람의 동반 사퇴 카드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 이제 김정훈 기자의 전망은 그렇고. 네. 김준일 기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순차 사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먼저 근데 뭐 자진 사퇴는 안 할 테니까 결국은 해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표명을 할 가능성. 근데 약간 이게 때밀려서 하는 뭐 모양새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해임이 나오고 그 해임을 대통령한테 건의하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제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신임을 표명을 해서 이를테면 대통령의 얘기 아니면 나는 안 듣겠다고 윤석열 총장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진 사퇴가 되든 어쨌든 대통령이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공수처법 끝나고 추미애 장관까지 좀 명예로운 퇴진, 개최, 그러니까 교체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들 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은 엇갈립니다만 순차냐 뭐 동반이냐 아니면은 윤 총장만 해임되고 추미애 장관은 쭉 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일단은 자진 사퇴는 없을 것 같고 징계위 열리면 해임까지는 뭐 분명한 걸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에 앉아 있는 인사들이 다 추 장관이 선정한 인사들이니까 해임까지 가게 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럼 윤 총장이 아웃되고 나면 추 장관은 또 개각에서 교체가 되느냐 아니면 추 장관은 쭉 가느냐 이건데 국정의 부담 때문에 결국 명예로운 퇴진 그러니까 개각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것 말고도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워낙 이 타임테이블이 어제 워낙 일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전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연구소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